다른 대표님 밑에서 일할 때는 내가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. 근데 막상 개업을 하고 나니 안녕하세요. 흥분월 부동산입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개공을 할지 아니면 소공을 할지 고민인 것 같아요. 내가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긴 했지만 막상 경험 없이 창업을 하려고 하니 많이 고민도 되고 겁도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소공 경험을 하고 지금 현재는 개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소공하고 개공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소공.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일하거나 개업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빨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근데 막상 자격증을 따놓고 장롱에 처박아둘 생각을 하니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취직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중개법인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긴 했어요. 사실 거기서 일을 하겠다기보다는 법인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. 그러면서 차츰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집 근처 부동산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 넣고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. 소공으로 일한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직접 계약서를 쓴 건 없었지만 보조원급의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격증 따고 보조원급 일을 할 거면 왜 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.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일하기 좋았어요. 나름 실무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려고 하면 배울 게 진짜 많았습니다.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면 이런 자리가 의아할 수 있지만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그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 사장님과 좋은 관계 유지 중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부동산 인수 당시에도 사장님께 여쭤보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. 소공 취업할 때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개공분들과 안 좋게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누구 밑에서 일할 때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꿈의 직장을 꿈꿨습니다. 근데 세상에 그런 직업 없어요. 내가 더 해야지 그나마 돈 주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. 소공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단 내 생각부터 돈 벌겠다는 생각에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나았을 거예요. 이런 마음이면 개공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일은 빨리 배우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일도 배울 게 없다는 분들이에요. 내가 이 사무실에서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면접 시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주된 업무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. 대표님들마다 어떤 업무를 위해서 소공을 뽑는지 혹은 보조원을 뽑는지 다 달라요. 취업을 원하는 자가 생각하는 업무 범위와 사람을 뽑는 자가 생각하는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꼭 면접 보실 때 체크해 볼 사항이긴 해요. 사장님들 중에 저처럼 보조원급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. 본인이 원하는 업무 범위가 아니면 처음부터 취업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. 근데 막상 취직하고 나면은 그만두기 쉽지는 않습니다. 꼭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범위와 비슷한지 확인해 보세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업무의 범위보다 사장님의 마인드이긴 해요. 같은 업무라도 매물 오픈 하나 없이 정말 전화 받거나 사무실 지킴이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.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모르는 일 가르쳐 주시나요?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.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알려줄 확률이 높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에 모르는 게 나타났을 경우에 질문을 했을 때 알려주는 거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끼고서 자진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질문은 내가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. 그냥 앉아서 다 알려주세요 이러는 건 어느 사무실이든 안 되는 겁니다. 앉아있으면 알려주는 곳 있어요. RSA 신청하시면 다 알려주세요. 두 번째, 개공. 다른 대표님 밑에서 일할 때는 내가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. 근데 막상 개업을 하고 나니 남의 돈 받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공 때부터 어떻게 하면 광고가 잘 먹힐까?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우리 부동산으로 올까?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.
소공 때부터 내 사무실 같이 일하긴 했어요.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부동산 오픈하면 손님들 많이 오겠는데? 이런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을 했죠. 개공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공의 마음들 있잖아요. 돈보다는 일을 배우겠다는 그 마음, 거기에 플러스 추가, 계약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, 플러스 휴일에도 뛰쳐나가야 하는 시간과 우리 사무실과 맞지 않는 직원이 와도 유지해야 할 평정심과 월세날이 다가와도 기복이 없는 마음 등 필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한 문장으로 비교하면 소공은 일만 잘하면 돼요. 개공은 일도 잘해야 합니다. 아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 없다고 누가 그래요? 물건 사입이 없으니 투자 비용 안 든다고 칩시다. 처음 개업하고 사무실 차리는 건 돈이 안 들 수 있어요. 근데 유지 비용은 듭니다.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투자 비용은 안 들 수 있으나 유지 비용은 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보증금과 권리금만 있으면 됐지 싶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월치의 월세와 관리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나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월세 보유분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?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무실 안 내고 소공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계약만 잘하면 되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소공이야말로 하는 만큼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처음에 일 배우는 단계 말고요. 그래서 개공하셨다가 소공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몇 분 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 개공입니다. 어쨌든 개공을 할 생각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소공의 경험도 참 좋았습니다. 개공이 최종 목표이긴 하나 현재 바로 개업이 조금 겁이 나거나 일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소공의 기간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잠깐 몇 달 하는 거는 솔직히 개공에게도 좋은 영향이 안 가니까 최소 2년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돈도 벌고 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계속 찾다 보면 좋은 자리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정말 일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창업사관학교 RSA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 나는 기승전 개공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개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건만 허락된다면 개업도 추천드려요. 소공하셨다 개업해도 좋고 바로 개업하셔도 뭐 무방합니다. 어차피 일은 하면서 배우는 거라서요. 소공이든 개공이든 내가 일을 배우고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소공이 좋네, 개공이 좋네, 옆에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흥부놀부 동산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빠잉!